언니 꼭 우리 엄마 같아요. 한겨울 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소녀는 떨리는 작은 손으로 군고구마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작은 눈망울이 너무나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고구마를 파는 서윤에게서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혜로운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거리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서는 19살 한서윤이 낡은 포장마차 앞에 서서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구마요, 따뜻한 고구마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찬 겨울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조금 떨렸지만 억지로라도 밝게 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낡은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꿀고구마들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어요.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발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한겨울 저녁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언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수능 성적표였어요.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내일까지 내야 할 할머니 병원비가 문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저씨, 고구마 드실래요? 아, 얼마요? 2개에 2,000원인데 한 개면 1,000원이에요. 노인은 손바닥 위에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라서 서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제일 크고 잘 익은 고구마를 골라 신문지에 2겹으로 싸서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지금 막 구운 거라 정말 따뜻해요. 아니, 돈이. 괜찮아요. 손 좀 녹이고 가세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고구마를 소중히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낡은 깡통에 담긴 오늘의 수입을 세어봤어요. 고작 15,000원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는 30만 원이 밀려 있었고 월세는 이번 주 안에 내야 했어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고구마요, 따뜻한 고구마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와 언손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한편 그로부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울 거리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8살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작은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어요. 2년 전 엄마 소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부터 지우는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고는 끔찍했어요. 신호를 기다리던 소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쾅 마이너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아났어요.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도 무사하지는 않았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후각신경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미각도 함께 사라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요. 그날 이후 지우는 변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과자를 들고 다니던 지우는 이제 볼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말이를 맛있어요 하며 먹던 지우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과 영양제만으로 2년을 버텼습니다. 아가씨, 운전석에 이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떡볶이 집이 보이는데요. 아가씨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곳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크림빵이요? 제가 얼른 사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 기사는 백미러로 지우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구나. 매일 같은 일이었어요. 이 기사는 매일 다른 음식을 제안했습니다. 떡볶이, 붕어빵, 호떡, 크림빵, 초코과자. 하지만 지우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어요. 차는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으러요.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상태에 변화가 없습니다.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이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강민재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 기사입니다. 지우는 어떤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병원 가는 중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하게.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있으면 꼭 말해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재 회장은 늘 손녀 걱정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죽은 딸 소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지우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불렀고 최고의 영양제를 구했으며 매일매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우의 그 죽은 눈빛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함께 하겠네. 지우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해 두게. 이 기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니. 지우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맛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이것저것 당부하셨어요. 오늘 검사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지우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창밖을 보며 무슨 표정을 짓는지까지요. 이 기사는 백미러로 지우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통화에 집중했어요. 회장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찰칵 마이너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이 기사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기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우 아가씨, 어디 계세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길을 건너다가 이 기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년 전 그 사고가 떠올랐어요. 트럭에 치인 소희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안 돼.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길 건너편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지우가 서 있었어요. 아가씨, 이 기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혼자서 길을 건넜지? 빨간불이었는데 말이에요. 차가 다니지 않을 때를 노려 뛰어간 걸까요? 아니면 초록불로 바뀌길 기다렸을까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이가 혼자서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넜어요. 아가씨, 정말 위험했잖아요. 혼자 길을 건너시면 어떡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지우 옆에 섰습니다. 아가씨,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이 기사는 지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지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죽어있던 그 눈이 지금 살아 있었어요.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포장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석쇠 위에 고구마들을요. 포장마차에는 낡은 석쇠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서 꿀고구마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껍질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속살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고구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겨울 공기를 타고 그 김이 퍼져나갔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고구마 굽는 고소한 냄새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하얀 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게 따뜻해 보였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만들어주시던 기억이요. 주방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기억. 엄마가 웃으며 지우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만든 거야 하시던 목소리. 그때도 이런 하얀 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우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다는 느낌이요. 행복했다는 느낌이요. 지우의 작은 발이 움직였습니다. 포장마차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 기사는 지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2년 만이었거든요. 지우가 스스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 게요. 2년 동안 이 기사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가씨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이 그 기적의 시작일까요? 이 기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무언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우는 포장마차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석쇠를 들여다봤어요. 고구마들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속살에서 달콤한 당밀이 졸졸 흘러나왔어요. 하얀 김은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냄새는 맡을 수 없었습니다. 맛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지우의 눈빛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에서 시작됐어요. 지우에게 그것은 엄마였습니다.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어요. 이 기사는 그런 지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 하얀 김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선 작은 손님을 보며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어서 와. 서윤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처럼 맑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구마들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황급히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씨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셔서 괜찮아요. 우리 꼬마 손님이 고구마가 궁금했나 봐요. 서윤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굽혀 몸을 낮추었습니다. 고구마 먹을래? 지금 막 구운 거라 엄청 따뜻하고 달콤해. 지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구마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 잠깐만 기다려, 응? 서윤은 석쇠에서 가장 크고 황금빛이 선명한 꿀고구마를 골라 조심스럽게 집게로 들어 올렸어요. 깨끗한 신문지 위에 놓고 오랜 경험으로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껍질을 반쯤 벗겨냈습니다. 까맣게 탄 껍질이 벗겨지며 안에서 황금빛 속살이 드러났어요. 달콤한 당밀이 꿀처럼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반만 까면 뜨거운 부분은 신문지가 감싸주고 먹을 부분만 나와서 손 안 댈 거야. 서윤은 고구마를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감싸서 지우의 작은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어요. 지우는 두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2년 동안 지우는 아무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뭔지 알 수 없었고 뜨거운 물도 그저 온도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이 고구마는 달랐어요.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엄마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구마를 두 손으로 꼭 껴안듯이 쥐었어요. 이 기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오랜만에 보는 아가씨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고구마를 사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혹시 우리 꼬마 손님이 돈 가지고 왔어? 지우는 서윤을 천천히 올려다보며 작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돈이 뭐예요? 제가 뭘 줘야 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우리 꼬마 손님 정말 귀엽네. 고구마는 두 개에 2,000원인데 하나만 사면 1,000원이야. 이 기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1,000원짜리 지폐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러와요. 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고구마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 식으면 딱딱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먹어봐. 응? 지우는 손에 든 고구마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희미한 기억이 스쳤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어 주시던 기억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구마를 조심조심 입으로 가져가 아주 조금만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맛은 역시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게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더니 목을 타고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은 몰라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지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따뜻해요.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으니까 여기가
지우는 자신의 작은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여기가 따뜻해져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이 기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가씨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후각과 미각을 잃었습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 안타까움이 가득 담겼어요. 어머,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데도 고구마를 먹어준 거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맛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상하게 따뜻하고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따뜻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우는 서윤의 손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지우가 수줍게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나는 서윤이야. 한서윤이라고 해. 저는 지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듯 지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우? 우와, 정말 예쁜 이름이다. 우리 지우. 서윤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었어요.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2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기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서윤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 언니, 내일도 여기 와도 돼요? 응,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언니가 맛있는 고구마 구워놓고 기다릴게. 정말이에요? 지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진짜야. 약속? 서윤은 새끼손가락을 살짝 내밀었어요. 지우도 작은 손가락을 조심조심 내밀어 서윤의 손가락과 걸었습니다. 약속? 두 사람의 작은 손가락이 꼭 맞잡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따뜻함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또 봐, 지우야. 조심해서 가고. 네, 서윤 언니. 내일 꼭 올게요. 지우는 이 기사와 함께 천천히 차를 향해 걸어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은 그런 지우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차에 탄 지우는 창밖으로 서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 기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고구마가 맛있었나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맛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여기가 따뜻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거. 이 기사는 백미러로 지우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지우는 계속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며 서윤을 찾았습니다. 내일 또 가고 싶어? 서윤 언니 보고 싶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지우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은 고구마가 아니라 저 따뜻한 서윤 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윤 언니를 만날 그 따뜻한 내일을요. 한편 한강그룹 회장 저택에서는 지우가 병원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거대한 식탁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평소처럼 젓가락을 들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은 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서재에서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강민재는 서재로 자리를 옮겼고 정비서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오늘 이 기사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가씨께서 병원 가는 길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 강민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네, 회장님. 아가씨께서 갑자기 차에서 내리셔서 길 건너편 포장마차로 가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민재는 깜짝 놀라 정비서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젊은 분이 계셨는데 아가씨께서 그 고구마에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요. 정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분이 아가씨께 고구마 껍질을 정성스럽게 반쯤 까서 쥐어주셨고 아가씨께서는 웃으시면서 드셨답니다. 웃으면서 먹었다고?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 기사가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가씨께서 맛은 느끼지 못하셨지만 따뜻하다고 표현하셨다고요. 강민재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손녀가 고구마를 먹었다니요. 그 청년이 누군가? 이름은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19세 여성이고 포장마차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강민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들어오렴. 정비서가 조용히 물러나고 지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니, 지우야? 무슨 일 있니? 강민재는 손녀를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강민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년 동안 손녀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다니? 어디를 말하는 거니? 오늘 고구마 파는 곳이요. 서윤 언니한테요. 지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 언니? 네. 서윤 언니가 고구마를 까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했어요. 내일 또 오라고요. 지우는 자신의 가슴에 작은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하지만요, 여기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서윤 언니가 좋았어요. 강민재는 손녀의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감정도 표현하지 않던 아이가 지금 좋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할아버지가 지우랑 같이 가볼까? 정말요?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지우가 좋아하는 그 언니를 만나보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서윤 언니는요? 지우는 신이 나서 서윤 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구마 껍질을 반만 까주는 이야기, 따뜻하게 웃어주는 이야기, 약속 손가락을 걸어준 이야기까지요. 강민재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가 생기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윤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손도 따뜻하고 웃는 것도 예쁘고요. 지우는 계속해서 서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민재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지우를 변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만나봐야겠어. 그 서윤이라는 아이를.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야지. 2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아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그럼 내일 오후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꾸나. 네, 할아버지.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강민재는 손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한서윤,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다음 날 오후 강민재는 지우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지우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이 기사 출발하게. 네, 회장님.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계속 들뜬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재는 그런 손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아이. 우리 지우에게 기적을 일으킨 아이. 강민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손녀에게 이런 변화를 준 아이라면 분명 특별한 아이일 거라고요. 곧 그 아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차는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민재는 아직 몰랐어요.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차가 포장마차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에요. 저기 서윤 언니 있어요. 지우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게. 지우 혼자 먼저 가보렴. 강민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서윤이라는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싶었어요. 손녀에게 이런 변화를 준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우는 차에서 내려 포장마차를 향해 총총 걸음으로 달려갔어요. 민재는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포장마차 앞에는 한 여자아이가 석쇠 위에서 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어제 그 꼬마 손님 또 왔네? 서윤의 목소리가 밝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환한 목소리였어요. 서윤 언니. 지우가 반갑게 서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포장마차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아주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저 고구마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손 좀 녹이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석쇠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고구마를 골라 신문지에 2겹으로 정성스럽게 쌌어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아기도 있으시네요. 이거 2개 드릴게요. 아니, 돈이. 괜찮아요. 손 녹이고 가세요. 아기 손도 꽁꽁 얼었네요. 서윤은 아주머니의 손에 고구마를 쥐어주고 작은 아이에게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면 따뜻해질 거야. 천천히 먹어, 응?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재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돈이 없어서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분명 어려운 처지일 텐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민재의 가슴을 울렸어요.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언니, 어제 그 고구마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돈이 또 부족해서. 학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어 보였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구마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갚아도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빨리 먹어. 정말요? 꼭 갚을게요, 언니. 서윤은 고구마 껍질을 반쯤 까서 신문지에 싸서 학생에게 건넸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추운데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학생이 고구마를 안고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그때 지우가 서윤 앞에 섰습니다. 서윤 언니, 저 왔어요. 우와, 우리 지우. 어제 약속 지켜서 왔구나. 서윤은 반갑게 지우를 맞이하며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오늘도 고구마 먹을래? 네, 먹고 싶어요. 서윤은 석쇠에서 가장 잘 익은 고구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껍질을 반쯤 까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손놀림. 까맣게 탄 껍질을 반쯤만 벗겨내고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감싸는 그 모습. 죽은 딸 소희가 어렸을 때 똑같이 했던 방법이었어요. 소희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이라며 민재에게 고구마를 까주곤 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반만 까면 손 안 돼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지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지우야. 이렇게 쥐고 있으면 따뜻하지? 천천히 먹어. 그 목소리.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 민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윤은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눈매가 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눈매. 왠지 모르게 낯익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저 아이. 저 고구마 파는 아이 말일세. 네, 회장님.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신원을 조용히 확인해 보게. 가족관계, 부모님 성함, 모든 걸 자세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비서는 회장님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는 다시 창밖에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서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손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 저 아이가 혹시. 민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 손놀림, 저 따뜻한 말투, 저 눈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정비서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민재는 서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지우가 서윤에게 손을 흔들며 차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 언니 정말 좋죠? 지우가 차에 타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좋은 아이구나. 민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재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며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재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민재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차는 저택을 향해 달렸고 민재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방과 후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서윤 언니,
지우가 포장마차로 달려오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지우 왔네? 오늘도 고구마 먹으러 왔어? 서유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첫날 지우는 고구마 반 개를 겨우 먹었어요. 맛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있어?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뜻해요. 둘째 날 지우는 고구마 한 개를 다 먹었습니다. 물론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 거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고구마가 특히 잘 익어서 그런가 봐. 서유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셋째 날. 언니, 이거요. 지우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어요. 왜, 지우야? 따뜻해요. 여기도. 지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입으로 먹는데 여기가 따뜻해져요. 신기해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맛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넷째 날 지우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구마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땅속에서 자라. 농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키우시지. 땅속이요? 신기하다. 다섯째 날. 언니, 이거 어떻게 까는 거예요? 언니처럼 밥만 까고 싶어요. 지우가 고구마를 들고 물었어요. 오, 우리 지우 까는 법 배우고 싶어? 그럼 언니가 가르쳐 줄게. 서유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눌러서 껍질만 벗겨내는 거야. 너무 깊이 까면 속살까지 떨어져 나가니까 조심조심. 우와, 언니 손이 따뜻해요. 응? 손이? 네. 언니 손 잡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지우는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섯째 날 지우는 서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요. 엄마가 없어요. 그래. 서윤은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네.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지우야. 근데 언니 보면 엄마 생각나요. 엄마도 언니처럼 따뜻했을 것 같아요. 서유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지우한테 따뜻한 사람이 되어줄게. 정말이에요? 응, 진짜야. 일곱째 날 저녁 한강그룹 저택 식탁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유동식을 준비했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강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우가 삼켰어요. 할아버지. 그래, 지우야.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뜻해요. 지우는 한 숟가락 더 떠서 먹었습니다. 강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2년 만에 손녀가 스스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 언니가 말했어요. 음식은 맛도 좋지만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따뜻한 거래요.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서윤이라는 아이가 손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강민재의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비서가 조사한 서윤의 신원 보고서였습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한서윤 19세, 모친 윤혜린 9년 전 사망, 부친 불명, 보호자 김옥분 72세, 외조 모강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혜린, 혜린이라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2세의 젊은 민재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혜린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민재는 매일 꽃집에 들러 혜린을 만났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 민재의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내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걸 잊었느냐? 신분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혜린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에서는 혜린을 구박했습니다. 천한 집안 출신이 감히. 회장님, 며느리 자격이 없어. 혜린은 임신 중이었지만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요. 민재는 혜린을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다시는 찾지 마라. 민재는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했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가문을 지키기 위해 혜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해 딸 소희를 낳았어요. 하지만 소희는 지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재는 첫째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혜린 9년 전 사망. 민재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서윤 19세. 계산이 맞았어요. 혜린이 떠났을 때 임신 중이었으니 서윤은 그때 태어난 아이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혹시 서윤이 내 딸일까? 민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면 혜린이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첫째 딸 소희를 잃은 죄책감, 혜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둘째 딸까지 버렸을지 모른다는 세 번째 죄책감. 세 가지 죄책감이 민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당한 것을 내 딸에게 똑같이 했구나. 민재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민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강요에 굴복해 혜린을 버렸어요. 결국 민재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서윤이 정말 내 딸이라면.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겨울거리에서 고구마를 팔며 살아가고 있어.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어야 할 아이가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반드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서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그 아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버려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재는 깊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괴로워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재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직접 만나야겠어. 서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내가 직접 포장마차에 가겠네. 준비해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린아, 내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네.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진실이 기쁨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슬픔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마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윤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 포장마차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구청 단속반 차량 2대가 서 있었고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 공무원들과 건장한 용역 직원 서너 명이 서윤의 포장마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즉시 이 자리를 비우십시오. 단속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서윤은 석쇠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요. 저 다른 데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은, 석쇠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 한 명이 서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업무 방해하지 마. 서윤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 2명이 뜨거운 석쇠를 양쪽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석쇠 위에서는 서윤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구운 황금빛 고구마들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최악으로 한쪽 용역이 손을 잘못 잡았는지 갑자기 석쇠 한쪽을 놓아버렸습니다. 쾅! 석쇠가 기울어지며 서윤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황금빛 고구마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으악!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 하나가 서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 뜨거워!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등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철퍼덕! 서윤의 몸 전체가 옆에 있던 흙탕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고구마들이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하나둘씩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글, 지글. 뜨거웠던 고구마들이 차가운 진흙 속에서 김을 내뿜으며 식어갔습니다. 서윤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은 화상으로 따갑게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곳은 가슴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흩어진 고구마들을 보는 순간 서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다 끝났구나. 서윤은 화상 입은 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고구마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으로 빛나던 고구마였습니다. 이제는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지우올 시간인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일 달고 부드러운 걸로 골라뒀는데. 서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꿀고구마를 샀습니다. 지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만한 크고 달콤한 고구마들을요. 서윤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고구마를 씻고 석쇠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 조절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타지 않고 속까지 골고루 익도록요. 지우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서윤 언니 하고 부를 거야. 그럼 나는 제일 맛있는 고구마를 까서 쥐어줄 거야. 지우가 따뜻해요. 언니하고 웃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밤새 할머니 병원비 걱정에 잠을 못 잤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진흙탕에 흩어진 고구마들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이었던 고구마들은
이제 진흙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지우 앞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흑, 흑. 서윤은 진흙탕에 앉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고구마를 하나씩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포장마차마저 빼앗기면 서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이미 석쇠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싣고 가자. 빨리.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장 차를 세워.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민재는 빠른 걸음으로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단속반장이 민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 업무 중인데. 민재는 차갑게 단속반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강그룹 강민재 회장입니다. 그 말에 단속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강그룹? 이 노점상의 모든 법적, 금전적 문제는 우리 한강그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단속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계속하신다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재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다쳤습니다. 화상도 입었고요.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입니다. 단속반장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석쇠를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민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용역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석쇠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업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됩니까? 민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단속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포장마차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한강그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속반과 용역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진흙탕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서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진흙에 젖어 들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 흩어진 고구마를 하나씩 집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민재를 보았습니다. 저기, 옷이 더러워지는데. 괜찮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말하며 계속해서 고구마를 주었습니다. 서윤도 다시 고구마를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주었습니다. 진흙투성이 고구마들이 하나씩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민재는 고구마를 주우며 슬쩍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드러난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혜린, 저 눈빛. 민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구마를 다 주우고 난 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생.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민재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왜 모자를 벗으라고 하시지?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올려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죽은 딸 소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전 아내 혜린과 더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이마, 같은 눈매, 같은 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분,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지? 민재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고 서윤의 머리카락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꽃집 앞에서 혜린이 웃던 모습,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목도리도. 민재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벗어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목도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아파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목도리가 벗겨지며 서윤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왜 우시는 거지? 저를 보고.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윤혜린이니? 그 질문을 하는 민재의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서윤의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흙탕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정장 바지가 이미 진흙에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내 어머니 윤혜리는 나와 결혼했던 사람이야. 그 말과 함께 민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흑.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혜린을 보냈던 그날의 눈물, 소희를 잃었던 그날의 눈물, 그리고 서윤을 찾지 못했던 모든 날들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남편. 그럼 이분이. 서윤도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윤아.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저 차로 가자. 손 치료부터 받아야 해. 민재는 서윤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렸고 민재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기사, 차를 가져오게. 네, 회장님. 차가 다가왔고 민재는 서윤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에 탄 뒤 민재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웠을 텐데.
아팠을 텐데.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재는 슬픈 표정으로 화상 입은 서윤의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다쳤구나. 많이 아프지? 혜린도, 너의 엄마도 이렇게 고구마 굽다가 손을 다쳤었는데, 소희도, 너의 언니도 똑같이 손을 대었었는데,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잡고 있는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 같은 낯익은 온기였습니다. 당신은 저희 아버지신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은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이제야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야.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던 형편없는 아버지.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부르는 순간 민재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려둔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딸을 안을 수 있겠냐는 자책감이 민재를 짓눌렀습니다. 그저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계속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엄마를, 혜린을, 너를 모두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다오. 서윤은 울고 있는 민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손 치료부터 받아야 해. 화상이 심해 보여. 하지만 포장마차가 고구마들이. 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다 처리할게. 사람을 보내서 깨끗이 정리하고 새 포장마차도 준비할게. 지금은 내 손이 더 중요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흩어진 고구마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올 시간인데. 오늘 제일 맛있는 고구마를 골라뒀는데.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말이니? 우리 손녀, 내 조카 말이구나. 네. 서윤이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우는 내 손녀야. 그리고 내 조카이기도 하지. 지우 엄마 소희가 내 첫째 딸이었거든. 내 언니였어. 언니. 제게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서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우가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왜 지우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우는 제 조카였던 거예요? 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켜줄게.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서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내 딸을 평생 지켜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의 서재에 DNA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 문구를 본 순간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민재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서윤은 정말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진흙탕에서 고구마를 팔며 살아온 딸. 민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서윤도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서윤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김옥분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VIP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병원비와 치료비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으니까요. 민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으니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는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윤이 아버지시죠? 네, 할머니. 민재는 일어나 할머니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는 겨울마다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서윤이를 업고 다닐 때도, 추운 겨울에도 고구마를 구웠지요. 민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화상 자국 투성이었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서 가릴 정도였지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회상했습니다. 혜린이가 서윤이한테 말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고구마 까는 법 가르쳐 줄게. 껍질을 반만 까는 거야. 그래야 되지 않아.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도 병실에 함께 와 있었으니까요. 엄마.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린이는 당신 얘기를 가끔 했어요. 할머니가 민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지요. 민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겠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민재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윤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게 혜린이가 바라던 거예요. 네. 네, 할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서윤이를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 보답할 방법을요. 한 달 후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강그룹은 오늘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민재가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단 이름은 저희 딸 서윤이를 키워주신 김옥분 할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은혜로 정했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은 제 딸 한서윤입니다. 서윤은 민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 학생은 올해 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엄마 혜린이 그랬던 것처럼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재와 서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식품영양학과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서윤이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어졌어요. 은혜 장학재단이래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재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게요. 좋은 치료 받으니까 힘이 나네요. 할머니는 민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위님. 네, 할머니. 서윤이 잘 부탁드려요. 좋은 아버지 되어주세요. 네, 할머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윤의 인생에도, 민재의 인생에도, 할머니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만났고 할머니도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우도 있어요. 제 조카, 제 가족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고구마 까는 법,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게 엄마가 주신 가장 따뜻한 선물이니까요. 민재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집으로 가자.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 네, 아버지.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린아, 우리 서윤이 이제 행복할 거야. 내가 바라던 대로.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시는 보육원 마당에서 서윤과 지우가 함께 고구마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지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모,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요. 선생님이 제가 조금씩 냄새를 맡기 시작했대요. 지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고구마 냄새는 조금 맡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지우는 석쇠 위의 고구마에 코를 가까이 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 달콤한 냄새가 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느껴져요.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던 지우가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모. 지우가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단맛도 조금 느껴져요. 진짜로요. 선생님이 계속 재활 운동하면 더 좋아질 수 있대요. 지우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매일 아침 코로 냄새 맡는 연습해요. 이모가 준 고구마 냄새 맡으려고요. 서윤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서윤은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고구마 먹을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네, 먹을래요. 지우는 석쇠에서 고구마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껍질을 반쯤 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반만 까야 안 돼요. 지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우와, 언니 잘한다. 지우는 고구마를 신문지로 감싸서 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렇게 쥐고 있으면 따뜻해. 천천히 먹어. 고마워요, 언니.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꼬마 여자아이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고구마 좋아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청 좋아해. 지우는 손에 든 고구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지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일 따뜻하거든. 서윤은 그런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아이들에게 고구마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껍질을 까며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따뜻하게 먹어. 이것도 드세요. 맛있어요. 아이들은 고구마를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고구마를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도 와서 고구마를 받아갔습니다. 서윤 씨, 매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서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강민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와 둘째 딸 서윤이 함께 웃으며 고구마를 나눠주는 모습,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혜린아, 민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희야,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구마 굽는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민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혜린이 꽃집에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소희가 지우를 안고 웃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윤이 지우와 함께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재는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혜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소희를 잃은 죄책감, 서윤을 찾지 못한 죄책감.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서윤이 돌아왔고 지우가 회복되고 있고 할머니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민재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구마 드세요. 지우는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맙구나, 지우야. 할아버지, 제가 냄새 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할아버지 들었어. 정말 잘했어. 민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고구마 드세요. 서윤이 정성스럽게 까놓은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이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껍질을 반만 까는 거요. 그래. 혜린이가 그랬구나. 민재는 고구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고 지우도 있고 할머니도 건강해지고 있어요. 나도 행복하다, 서윤아. 민재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행복해.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 껴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도 웃었고 선생님들도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모두를 비췄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아이들한테 고구마 더 나눠줄까? 네, 이모. 두 사람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함께 고구마를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혜린이가 바라던 거겠지. 서윤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 지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것. 민재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린아, 고맙소. 서윤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소희야, 고맙다. 지우를 남겨줘서. 따뜻한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고구마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냄새를 조금이나마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가르쳐준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살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고구마 맛있어요. 더 주세요. 서윤과 지우는 함께 웃으며 고구마를 나눠주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인생에도 지우의 인생에도 민재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희망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봄이었습니다. 군고구마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가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지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서윤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뜻한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서윤과 지우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군고구마 한 개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3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따뜻함은 맛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고 그 따뜻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울거리에서 피어난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길 응원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을 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을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